하루 만보 걷기가 최고의 건강 비법 아니냐?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만보 걷기가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 전 부산에 사는 74세 박노식 어르신 은퇴 후 매일 강변을 걸으며 나는 오래 살 거야 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지요. 그런데 단 한 번 집 앞 마당에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엉덩이뼈가 산산조각 나며 수술대에 올랐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한 번 크게 넘어지면 절반은 다시 걷지 못하고 3분 중 1분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걷기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덤으로 데려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균형을 지키고 근육을 살리고 유연성을 되찾고 심폐 기능을 키워야 비로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 만보를 걷는데 왜 무릎은 더 아프고 허리는 점점 약해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이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노년의 몸을 오히려 더 빨리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68세까지 은행원으로 일하다 은퇴 후 걷기 운동만 고집해온 70세 윤정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돌며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건강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를 안아 올리려다 허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무릎 관절은 반복된 하중으로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걷기만 한 탓에 겉모습과 달리 속은 이미 약해져 있던 겁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빨리 균형을 잃고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들며 뼈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이 3가지 기둥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걷기는 분명 심폐 건강에 도움을 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의 감소를 막을 수 없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어렵고 허리와 무릎의 관절까지 더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학을 연구하며 4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권영호 노인의학 전문의원 87세입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분들 대부분이 나는 매일 걷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을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과 균형, 유연성과 심폐 기능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의 몸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단 3초가 수개월의 재활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평생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그 위험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매일 만보 걷기에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걷기 이상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핵심 운동, 즉 균형 근력 유연성 심폐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4가지가 함께 받쳐줄 때에만 여러분의 몸은 노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만보를 걷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도와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며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3가지 기둥, 즉 근육뼈 균형 감각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73세 장순의 어머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돌며 걷기를 1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나는 따로 운동할 필요 없어. 매일 걷는 것만으로 충분해라며 늘 자신감이 넘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단순히 손주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두세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 멈춰 서야 했습니다. 정밀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은 이미 또래 평균보다 크게 줄어 있었고 무릎과 허리 관절은 반복된 하중으로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지켜온 걷기 습관이 속까지 지켜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오르던 계단이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들까? 매일 걷고 있는데도 허리와 무릎은 왜 점점 더 아파올까?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몸의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은 둔해지고 뼈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걷기는 이런 손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복된 충격으로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작은 충격에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걷기만 하는 노년의 몸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걷기는 건강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며 몸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다른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노년의 몸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힘, 다시 일어설 근력, 몸을 부드럽게 하는 유연성, 그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심폐 기능이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노년 건강의 4대 축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넘어지는 건 단 3초면 충분하지만 그 결과는 몇 달 아니 몇 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은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낙상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여줍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몸의 기둥은 결국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릴 힘이 없고 손줄을 안아줄 힘조차 사라집니다. 단순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동작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며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동작에도 허리가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지요. 유연성 운동은 몸을 무리하게 꺾는 것이 아니라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안전한 습관입니다. 목 돌리기, 어깨 원 그리기, 허리 좌우 흔들기 같은 작은 동작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는 심폐 운동입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5분만 제자리 걷기를 해도 심장은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숨이 살짝 차고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여야만 노년의 몸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깨지고 결국 건강은 위험해집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균형, 근력, 유연성, 심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채워져야 노년의 몸은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각 운동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핵심 운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헬스장이 없어도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 균형 운동 한 발 서기. 넘어짐은 단 한 번으로도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 등 잡을 곳을 옆에 두고 한 발을 들어 10초간 서 보세요. 익숙해지면 눈을 살짝 감아도 좋습니다. 하루 3번만 해도 중심을 잡는 힘이 달라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낙상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근력 운동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와 물병 들기. 집에 있는 식탁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기를 5번 해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500ml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을 더해 보세요. 팔과 어깨에 힘이 붙으면서 손줄을 안아줄 힘이 돌아옵니다. 3. 유연성 운동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 앉은 자리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허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상체를 좌우로 살짝 흔드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실천해도 하루 종일 허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뻣뻣했던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통증도 완화됩니다. 4. 심폐운동 제자리 걷기. 무릎이 약해서 먼 거리를 걷기 힘든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 속이 편해졌을 때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를 5분만 해보세요. 숨이 조금 차고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심장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운동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모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균형이 넘어짐을 막고 근력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며 유연성이 몸을 부드럽게 하고 심폐운동이 생기를 되살립니다. 이 네 축이 함께할 때 노년의 몸은 비로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오래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운동을 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점진성.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운동도 처음엔 5번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6번, 2주가 지나면 7번. 이렇게 천천히 늘리면 무리가 없고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갑자기 10번, 20번 하려다 다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일관성. 하루에 2~3시간씩 몰아서 운동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마치 매일 먹는 약과 같습니다. 몸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게 비결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다고 며칠씩 건너뛰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짧아도 좋으니 매일 이어가야 합니다. 셋째, 안전 확보. 특히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혼자 서려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또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아프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프면 멈춤, 어지러우면 앉음, 불안하면 잡음.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호흡.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그런데 숨을 참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작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후 하고 내쉬고 팔을 들어 올릴 때도 후 하고 내쉽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운동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천천히, 편안히, 꾸준히. 이 세 마디가 노년 운동의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안전하게. 그렇게 해야만 몸은 반응하고 그 반응이 쌓여 건강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법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금세 잊히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새 시간에 맞춰 이 네 가지 운동을 루틴화해 보겠습니다. 아침 균형 운동으로 하루 시작.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 침대 옆에서 1분만 투자하세요. 벽에 손을 살짝 대고 한쪽 발을 들어 올려 10초간 서기. 단 10초씩만 해도 잠든 몸이 깨어나고 오늘 하루도 균형 있게 살자는 다짐이 됩니다. 점심 후 심폐운동으로 활력 충전. 식사 후 30분이 지나 배가 편해졌을 때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를 35분 해보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을 옮기면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무릎에 무리 주지 않고도 기분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후 스트레칭으로 긴장 완화.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중간 광고 시간 혹은 잠깐의 공백 시간을 활용하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허리는 의자에 앉아 좌우로 살짝 비트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분만 해도 허리와 어깨가 풀리며 하루의 뻣뻣함이 사라집니다. 저녁 근력 운동으로 하루 마무리. 잠자리에 들기 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만 해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며 내일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작은 물병을 들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 손주와 놀 힘, 집안일을 할 힘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침엔 균형, 점심엔 심폐, 오후엔 유연성, 저녁엔 근력. 딱 4가지로 하루를 채우면 됩니다. 길고 복잡한 루틴이 아닙니다. 하루 1분, 5분씩 나누어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혹시 나는 잘 잊어버린다 하시는 분들은 달력이나 메모지에 체크하세요. 오늘 한 발 서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이렇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결국 10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운동법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해도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몸과 삶이 달라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75세 정인철 어르신입니다. 골목길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신 뒤 혼자 걷는 게 두려워 늘 아내의 부축에 의지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며 낙심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4대 운동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한 발 서기는 벽에 기대고 단 5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하루 3번,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한 달 뒤 허벅지에 힘이 붙으면서 계단을 스스로 오를 수 있었고 3달이 채 되지 않아 시장까지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장바구니를 직접 들며 일상을 되찾았을 때의 그 미소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전에 사는 82세 김정순 어머님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매일 밤 잠을 설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제자리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여기에 작은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을 더하며 습관을 이어갔지요. 처음엔 주변에서 저 나이에 뭘 하겠어 라며 비웃었지만 석 달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지인들로부터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실 만큼 눈빛과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스스로 챙길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 한 분, 부산의 78세 이만영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까지 겹쳐 늘 몸이 무거우셨습니다. 그러나 주 3회 하루 10분씩만 운동 루틴을 지켜낸 결과 2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오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했다는 것. 처음엔 단 5분이었지만 그 5분이 쌓여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균형 근력 유연성 심폐 운동의 필요성과 실제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걸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일어나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단순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의 두께와 강도가 눈에 띄게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하루 10회씩 8주간 의자 일어서기 운동을 실시한 그룹은 하지 근력이 평균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좀 붙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개선입니다. 노년기에 낙상이 위험한 이유는 근육이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의 기능도 둔해집니다. 그런데 한발서기 같은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가 균형을 다시 잡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한발서기를 매일 실시한 연구에서는 낙상 위험이 42%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작은 훈련이지만 뇌와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통증 감소입니다. 관절은 쓰지 않으면 더 빨리 굳습니다. 뻣뻣한 근육은 혈류를 막아 통증을 키우고 작은 움직임에도 손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목 돌리기, 어깨 원 그리기, 허리 좌우 흔들기 같은 기본 스트레칭만으로도 관절 내 윤활액이 원활히 돌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미국 관절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10분 스트레칭만으로도 만성 요통 환자의 통증이 평균 2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무리한 동작이 아니라 부드러운 움직임이야말로 통증을 줄이고 몸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심폐기능 강화입니다.
노년기에는 폐활량이 줄고 심장 박동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작은 활동에도 숨이 차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자극해 펌프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하루 5분 제자리 걷기를 4주간 꾸준히 한 70대 그룹에서 혈압과 맥박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혈관과 심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 네 가지 효과가 모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근력이 회복되면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고 균형이 좋아지면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유연성이 생기면 아침에 허리 뻣뻣함이 줄어들고 심폐 기능이 강화되면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고 삶이 달라지는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몸은 언제든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시작만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7세 김정순 할머님도 처음엔 의자 일어서기 5번도 힘들어 하셨지만 석 달 만에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시장을 다니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미 약해진 몸이라도 조금씩 시작하면 근육과 뼈, 심장과 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네 가지 운동을 생활 속에 끼워 넣는 순간 몸은 변하고 마음은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입증했고 실제 사례들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내일의 몸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노년의 몸을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은 무너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심폐 기능은 떨어집니다.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고 그 쓰러짐은 평생 회복하지 못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것이 바로 4대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넘어짐을 막아주고 근력 운동은 다시 일어설 힘을 주며 유연성 운동은 몸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여주고 심폐 운동은 심장과 폐를 되살려 활력을 줍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의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네 가지가 함께할 때 노년의 몸은 단단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복잡한 루틴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한 발 서기 10초, 점심엔 제자리 걷기 5분, 오후엔 목과 어깨 돌리기, 저녁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5번. 이렇게 하루에 나누어 실천하면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이제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한개월이면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3개월이면 표정과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몸은 언제든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저도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또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분의 실천이 다시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버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내일도 이 길을 함께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균형을 지키는 발걸음 하나, 의자에서 일어서는 작은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걷는 시간, 가족과 웃으며 나누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지키는 습관이 곧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제가 끝까지 곁에서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